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흔히들 불행할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경험을 했어요. 저도 남들 못지않게 고난과 역경을 겪고 오래된 꿈마저 포기하고 살다가 친구 덕분에 제 인생을 역전할 수 있게 된 저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적은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우선 딸 둘 집안의 막내딸로 자랐어요. 저희 언니가 저보다 8살이 많아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해서 부산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가끔씩 집에 오면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많이 사다 줬어요. 언니는 지금도 부산에서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한창 사춘기였던 중학생 때 언니는 성인이어서 언니가 가끔씩 집에 올 때 가져온 패션 잡지들을 몰래 보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멋진 옷들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옷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용돈을 받으면 모아두었다가 동대문에 해외 패션 서적을 파는 가게에 가서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저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만 열면 해외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를 볼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막연하게 의상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며 행복한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중학교에 온 친구가 많이 없어서 처음에는 입학하고 나서 많이 어색하고 같은 반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워했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학교 독서실을 갔다가 같은 반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며칠 후에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제 등을 톡톡 치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 나는 김지희라고 해. 지난번에 독서실에서 봤는데. 안녕. 나도 너 봤어. 나는 이소담이야. 너 나랑 도서부 같이 들지 않을래? 도서부? 응, 나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 너는 어때? 그때 독서실에서 꽤 열심히 책 보던데 동아리 같은 거 가입할 생각 없어? 도서부? 해볼까? 그래, 같이 도서부에서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재밌을 거야. 나 왠지 소담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저는 저에게 먼저 다가온 그 친구의 환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에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좋은 친구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서부에 가입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며 서로 책에 대한 감상도 나누고 점점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저희는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서 먹으며 교정을 산책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친구와 저는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소담아, 넌 꿈이 뭐야? 어른 되면 무슨 일 하고 싶어?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야. 와, 정말? 바로 그렇게 대답할 정도면 많이 생각했구나. 멋있다. 응,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어. 너는 어른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나는 사실 아직 너처럼 정확한 목표는 없는데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 뭐야, 너도 목표가 있었네. 응원할게. 나도 너 패션 디자이너 되는 거 응원할게. 그렇게 가족에게도 하지 않을 속 이야기까지 그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절친한 사이로 지냈어요. 지희와 저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성실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표를 따라 수능 시험을 잘 치렀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울에서 의상 디자인으로 유명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지희는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는 바람에 재수를 선택하게 됐어요. 지희는 재수학원에 다녔고 저는 살던 곳을 떠나 자취방에서 같은 학교 동기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며 대학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지희도 재수를 하느라 바빠서 고등학교 때만큼 붙어 지내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어요. 지희는 결국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나서 경기도권의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깝게 지냈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는 곳의 거리가 멀어지고 각자의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지내다 보니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보면 바로 어제 본 것처럼 항상 편하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지희는 책도 많이 읽고 정보 습득력도 빨라서 지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저까지 에너지가 샘솟고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희도 저와 대화를 하면 아이디어가 마구 떠오른다며 좋아했습니다. 지희 너랑 대화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도 그래? 당연하지. 너랑 나처럼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평생 가자. 가끔씩 그렇게 말할 만큼 지희와 저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한 의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회사를 다니며 적응하느라 처음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야근도 많고 월급도 적고 게다가 회사 선배들의 텃세 탓에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던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희와의 연락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와 통화를 하면 제가 자꾸 회사 일에 대한 하소연만 늘어놓게 돼서 지희도 졸업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어쩐지 미안하다는 생각에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게 됐어요. 지희도 저에게 연락이 뜸해져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지희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야, 지희야, 진짜 오랜만이다. 사느라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소담아, 잘 지냈어? 나도 연락 못했는데 뭐. 너 근데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하긴 우리 28이라 이제 결혼할 때가 되기도 했다. 그치? 맞아. 28이니까 그렇긴 하지.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그나저나 너 뭐하고 지냈어? 3년 동안 1년에 2번씩 서로 생일에만 연락을 해서 지희가 뭘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 마케팅 회사 다녔지. 회사 동료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오,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었구나. 아무튼 결혼이라니 축하해. 연락도 뜸하다가 결혼한다고 연락해서 뭔가 좀 미안하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에. 당연히 너가 결혼하는 건 내가 알아야지. 고마워, 연락해줘서. 우리 이제부터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신기해. 너도 그래? 응, 나도 그래. 바로 어제가 같이 교복 입고 학교 다녔던 때 같아. 우리 이제 20대 후반인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냐? 소담이 너는 만나는 남자 없어? 요즘 그냥 알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도 얼른 시집갈 생각해. 아이고, 알았어. 너 결혼식 언제야? 청첩장 줘봐.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건데 왜 그동안 만나지 않은 건지 너무 반갑고 할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렇게 5개월이 흐른 후 저는 친구 지희의 결혼식장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남편도 듬직하게 생겨서 둘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한 친구라서 축의금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50만 원을 했습니다. 당시 제 기준의 축의금에서는 가장 많은 돈이었어요. 그렇게 지희의 결혼식을 마치고 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 남자친구와 지희 남편과 함께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희는 저에게 줄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예쁜 카드 지갑이었어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사와. 여행은 재밌었어? 응, 휴양지 가서 편하게 쉬다 왔지. 아이, 지희가 소담씨 이야기를 평소에 어찌나 많이 하던지요. 아이, 궁금했는데 결혼식 때 잠깐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저도 제 절친 지희가 어떤 분이랑 결혼하는지 궁금했는데 잘 해주세요. 그럼요. 아이, 두 분은 언제 결혼하시나요? 지희 남편이 저와 남자친구를 보며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고백해서 사귀기 시작한 지 당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뭐 곧 해야죠. 그때 두 분 초대할 테니까 꼭 오세요. 남자친구의 말에 지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지희와 저는 예전처럼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처음에는 행복한 이야기만 전해주던 지희가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인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본인 아들 내가 굶어 죽일까봐 걱정이신가봐. 일주일에도 수시로 우리 집에 불시로 쳐들어온다니까. 정말? 너무 집착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신혼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한테 말해도 오빠는 본인 엄마 편이야. 한숨만 나온다. 에휴, 고부 갈등 말로만 들었지 네가 그런 일로 고민할 줄은 몰랐네. 처음에는 그냥 사사로운 고부 갈등일 줄로만 알았는데 지희의 연락이 뜸해지고 제가 연락해도 잘 받지 않아서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반을 만난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저도 당시에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고 결혼 정년기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과 저희 집안의 형편이 비슷해서 저희는 평범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희 생각이 나서 지희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쩐지 조심스러워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담아, 너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지희야, 잘 지냈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 나 요즘 정신이 없었어. 나 아이 낳았어. 지금 150일 됐어. 어머,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100일 잔치는 했어? 부르지. 축하해. 그리고 나 이혼했어. 뭐? 이혼? 응. 지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가 없었어요. 지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사실 그 인간이 나 몰래 빚지고 바람까지 피워서 이혼 도장 찍었어.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지금 친정에 말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어. 아이 보느라 회사도 못 다니고. 너 좋은 소식 듣고 기뻐서 전화했는데 우울한 얘기해서 미안해. 아무튼 너 결혼식 날 꼭 갈게. 소담아, 축하해. 우리 애 운다. 끊을게. 전화를 끊고 마음 한켠이 쓰라리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까 걱정도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내내 걱정이 돼서 몇 시간 뒤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저도 결혼 준비를 하느라 지희에게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고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패션 디자인과를 나온 대학교 친구들이 한껏 멋을 내고 제 결혼식에 와줬어요. 다니던 회사도 패션 업계라 다들 패션 센스가 남달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 지희가 대기실 문을 열어 들어오려다가 제 하객들을 보고 다시 나가는 걸 얼핏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신부 대기실 밖으로 나가서 지희를 불렀습니다. 지희야, 왜 그냥 가? 지희는 아이를 안고 오느라 다 구겨진 정장 차림에 푸석한 얼굴에 빼싹 마른 몸을 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형편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희가 안고 있던 아이를 보며 저는 말했어요. 어머, 네 딸이야? 너무 귀엽다. 너 닮았네. 소담아, 내가 요즘 힘들어서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얼굴이나 보고 축하한다는 말은 하고 싶어서 왔어. 지희야, 많이 힘들어? 친정에는 말했어? 말했는데 이혼한 딸 못 받아들이시네. 애 보느라 일도 못하고 양육비도 못 받고 지금 집에서 간단한 부업하면서 지내는데 미안해. 그래서 나 축의금도 준비 못했어.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게 본인의 삶을 꾸려나갈 줄 알았던 지희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지희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래도 잘 먹어야지. 너무 말랐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희는 아이를 안고 달래며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오기 전에 분유 줬는데 왜 그러지? 아, 분유도 다 떨어져 가는데. 혼잣말처럼 한탄을 하는 지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지희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을 한 후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희 친정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소담아, 너 드레스 입고 이렇게 밖에 나다니면 어떡해. 결혼식의 꽃은 신부인데. 엄마, 나 여행 가려고 찾아놓은 돈 엄마한테 있죠? 그것 좀 주세요. 뭐? 왜? 지금? 네, 지금 100만 원만 꺼내서 주세요. 급해요. 그래, 알았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환전하려고 준비해둔 돈을 엄마에게 받아서 100만 원을 꺼낸 후 지희에게 쥐어줬습니다. 지희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애 분유값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내가 그래도 이모인데 애 태어나고 한 번도 못 받잖아.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소담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 말을 하며 지희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지희를 안아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희야, 힘내. 예전에 우리 꿈 많았던 고등학생 시절 기억하지? 우리 아직 젊고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이 키우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밥 먹고 가. 너 힘내려면 살 좀 쪄야겠다. 아니야, 소담아. 애가 울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야. 그냥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결혼 축하해. 갈게. 지희는 그렇게 말하고 쫓기듯이 제 결혼식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을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신혼여행을 가고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식에 추레한 모습으로 왔던 지희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지희의 안부를 궁금해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의류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남편과 의기투합을 해서 동대문 상가에 옷가게를 차렸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그동안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제가 10, 남편이 3으로 투자를 해서 차린 겁니다. 저는 새벽까지 일을 하며 남편과 동대문 시장 도매 상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옷을 사입하고 저희가 야심차게 낸 매장에 장식을 하며 열심히 했어요. 장사가 자리를 잡으면 제가 디자인한 옷을 쇼핑몰에서 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뜻과 같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예상처럼 일이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장과의 경쟁도 심했고 하루에 손님이 10팀이 오면 3팀만 옷을 사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 돈이 벌리지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도 바꾸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임신을 한 후에는 새벽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입덧과 임신 중독 때문에 낮에만 잠깐 가서 매장을 받고 남편이 새벽까지 애써서 일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쯤이 되었을 때 입덧도 사라지고 조금 살만해져서 잠도 오지 않아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새벽에 매장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앞 매장에 남성복을 파는 여사장과 함께 다정하게 밥을 배달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서로 입에 묻은 밥풀도 떼어주고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누가 보면 둘이 애인 사이인 줄 알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제가 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깨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저는 일단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 정도는 증거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을 추궁하기 위해서 남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저를 본 남편과 상간녀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왜 말도 없이 왔어? 그냥 잠이 안 와서. 근데 두 사람 나 없는 사이에 되게 친해졌나 봐. 당신 없어서 같이 밥 먹다 보니까 뭐 친해졌지. 오해하지 마. 그쵸, 아영씨? 그렇죠. 뭐 제가 설마 유부남이랑 뭘 하겠어요. 저를 그렇게 말하며 저를 째려보던 상간녀의 눈빛이 제 가슴팍에 콱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아침까지 남편과 매장에 머물고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나한테 실수하고 있는 거 없어? 소담아, 왜 그래? 나 힘들게. 그냥 아영씨랑 나랑 동갑이고 너 없을 때 혼자 밥 먹기 쓸쓸해서 같이 먹었을 뿐이야. 그런 이상한 상상하지 마. 우리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아. 남편의 말을 믿기는 힘들었지만 정말 누구보다 남편 말을 믿고도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에도 가끔씩 일을 나가서 남편과 함께 매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만삭이 다가오는 임신을 한 몸이라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아예 매장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며 출산 준비를 했어요. 아이를 낳는 날, 남편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임산부들처럼 남편에게 진통 때문에 힘들다고 투정을 부릴 새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저는 친정에서 머무르며 산후조리를 하고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다시 저희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다시 매장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간 고생을 했으니까 새벽에는 제가 매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매장 사장님이 저를 은밀하게 부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담씨, 몸 풀고 와서 내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 것만 같아서 몸이 떨려왔어요. 네? 무슨 사실이요?
아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아니, 소담씨 남편이 소담씨 매장 앞에 있는 그 아영씨랑 사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심상치 않다뇨? 뭐 보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내가 사실 사입 삼촌이랑 도매상가에 옷 사입을 하러 갔다가 모텔촌 주변 밥집에 밥을 먹는데 아유, 못 말하겠다. 그냥 말씀하세요. 소담씨 남편이랑 아영씨랑 둘이 다정하게 끌어안고 모텔에 들어가더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남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내가 혹시나 해서 사진도 찍었어. 보여줄까? 그분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뽀뽀도 하고 팔짱도 낀 채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자 우려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매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임신하고 나서도 걱정 속에서 살며 노력했는데 남편은 제가 임신한 기간 동안 다른 여자랑 희희낙락 바람이나 피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저에게 전송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일찍 매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까지 그 여자를 들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옷만 입고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과 상간녀가 저를 보자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들... 소담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임신한 기간 동안 이 여자랑 놀아나느라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했니? 가게 일은 제대로 한 거 맞아? 나 애 낳을 때도 이 여자랑 같이 있었어? 그러자 상간녀가 코웃음을 치며 맥주를 들이키더니 말했습니다. 아휴, 소담씨,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우리 둘이 적당히 즐기다 말 거였는데. 소담씨, 이리 와서 같이 술이나 마셔. 너 정말 미쳤니?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몰라?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가정 파탄 낼 생각도 없고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잠깐 즐겼을 뿐이야. 같은 동대문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제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더러운 년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도 똑같아. 어디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둘 다 내가 소송 걸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남편이 제 팔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소담아, 진짜로 아영씨랑 나랑 깊은 사이는 아니야.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더러운 새끼, 우리 애 입에 올리지도 마.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증거는 너무 확실했고 결국 두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매장에 기여한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매장 장사가 안 되는 동안 빚이 쌓여 있었거든요. 빚을 갚고 나니 겨우 저는 저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앞날이 막막했어요. 창피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예전 직장과 대학 동기들에게 부탁을 해서 외주로 일을 받아 집에서 디자인도 하고 일러스트도 그리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본의 아니게 아빠 없이 키우게 돼서 나중에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그 돈마저 주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저와 아이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상간녀와도 금방 헤어지고 이리저리 여자한테 빌부터 산다는 이야기만 건네서 듣게 됐어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저를 탓했지만
아이를 보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아이와 둘이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에 대출을 끼고 전세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외주 일로 버티기도 힘들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이 들었고 경력도 단절이 돼서 회사에 입사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은퇴를 하시고 노후 준비만 해놓은 상태여서 도움을 청하기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식당 부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의 절친이었던 지희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추레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지희가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당장이라도 지희와 연락을 하고 서로 서러운 마음을 토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희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 많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생각됐어요. 그래도 한켠에 고이 모셔둔 저의 꿈은 아이가 잠든 후에 저 혼자서 펼쳐보고는 했습니다. 혼자서 디자인도 만들어 보고 제 브랜드를 만들면 어떤 이름으로 할지, 어떤 스타일의 내 옷을 어떤 연령층의 여자들이 입으면 좋을지 구상했어요. 정말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생긴다면 제 꿈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한 조각의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고 제 아들이 초등학생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아들은 방학이라 제 옆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었고 저는 그날도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는 잘 안 받는 편인데 그날따라 어쩐지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보세요? 소담아, 나야, 지희. 지희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고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몇 초를 정적 속에 있다가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지희라고? 김지희? 그래, 나 지희야. 네가 아는 지희가 나밖에 더 있냐? 지희야, 너 뭐야? 어떻게 지냈어? 야, 그러지 말고 만나자. 너 언제 시간 돼? 나 지금 애 방학이라서 애랑 같이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 아, 너 아이 낳았구나. 와, 정말 세월 많이 흘렀다. 그럼 우리 애도 데리고 나가지 뭐. 제가 결혼할 때 봤을 때의 마지막 본 모습보다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연락을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항상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삶이 좀 나아졌나 싶은 생각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틀 후에 제 아들과 함께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 지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웬 세련된 여자가 저를 부르고 있어서 봤더니 지희였습니다. 소담아! 지희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희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저를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지희의 딸과 제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희 딸은 제 아들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두 아이는 처음에는 대면대면 하다가 서로 관심사가 같은 이야기를 꺼내며 금방 친해졌습니다. 소담아, 너 왜 날 못 알아봤니?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하긴 우리가 너무 오랜만이긴 하다. 10년 만이니까. 나는 너 마지막 모습만 생각하고 그때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근데 너 그때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진 거 맞지? 정말 다행이야. 그럼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 그때 너 결혼식에서 축의금도 못 내고 가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 나도 너 그렇게 보내고 지금까지 계속 걱정하고 지냈는데 왜 연락이 끊겼던 거야?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 줄 알아? 내가 다 차단하고
새로 시작하느라 그렇게 됐네. 미안해. 넌 결혼하고 나서 잘 지낸 거야? 아니, 그 자식이랑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동대문 상가에 옷가게 열었다가 망하고 지금은 근근히 살고 있어. 넌 어떻게 살고 있어? 소담아, 힘들었겠다. 나는 마케팅 회사 대표 됐어. 뭐? 대표? 와, 정말이야? 지인은 한동안 혼자서 힘들게 지냈다가 결국 친정에 들어가게 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을 했대요. 몇 번씩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작은 마케팅 회사를 차렸고 점점 입지를 굳혀서 지금은 직원도 20명 이상 둔 회사로 꽤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야, 정말 잘됐다, 지희야. 넌 꿈을 이뤘네. 우리 고등학교 때 교정 걸으면서 네가 그랬잖아.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고. 야, 멋있다, 정말. 멋있어. 너무 반가운 소식에 제가 신이 나서 그렇게 말했고 지희가 제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너 결혼식 때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사실 그때 며칠째 밥도 못 먹었는데 소담이 네 결혼식은 꼭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애를 맡길 곳은 없고 돈도 없고 애 분유도 한 통밖에 안 남고. 아휴,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지. 아무튼 그때 너 만나니까 포기했던 내 마음에 불씨가 피어오르더라. 네가 준 100만 원으로 애 분유 사고 마케팅 관련 책을 미친 듯이 사서 읽었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책도 도서관에 가서 매일 빌려다가 읽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소담아. 무슨? 네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거지. 아무튼 너무 멋있고 정말 다행이야. 저희는 10년 묵은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희에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 털어놓으며 몇 번씩 같이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희가 제가 구상해 놓은 의류 브랜드에 대한 것에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 소담아, 그거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썩혀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네가 내 꿈 이뤄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소담이 네 꿈 이뤄줄게. 다음에 만날 때 네가 그동안 디자인하고 기획한 것들 다 가지고 와. 정말? 너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너 섭섭하게 친구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 너 덕분에 내 삶이 바뀐 건데 나도 너 도와야지. 그 이후로 일이 착착 진행됐습니다. 매일 품 안에 안고 꿈에만 그리던 일들이 현실이 돼가는 걸 보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지희가 제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줬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결국 1년 후에 브랜드를 런칭했고 지희의 마케팅 회사에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해줬어요. 우선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유명 편집샵과 온라인 쇼핑몰에 한두 벌의 옷을 입점을 했습니다. 한두 달은 반응이 미미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홍보가 되기 시작하더니 패션 잡지에도 소개되고 연예인들도 제 옷을 입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의상 디자인하고 공장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점차 사업이 잘 되면서 직원이 한두 명씩 늘어가고 사업도 더 확장되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한남동에 매장도 따로 하나 갖고 있을 만큼 단단한 입지를 가진 의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지희의 도움도 많았고 제가 만들어두고 기획해뒀던 것들이 기회가 오자 빛을 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꿈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지희와는 그 이후로 자주 왕래하며 서로의 사업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됐어요. 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인생이 완전 달라져 버렸네. 우리 궁합 보러 갈래?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천생연분 아니냐? 그래, 지희 너랑 나랑 전생의 왕이랑 왕비였나 보다. 제가 대답했고 서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지금 지희의 딸은 고등학생이 됐고 제 아들은 중학생입니다. 둘이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희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고등학생 때처럼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지희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제가 제 꿈의 끝자락을 잡고 지내지 않고 포기한 채로 있었다면 지금의 삶은 정말 암담했을 것 같아요. 지희와 저는 서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게 돼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교정을 걸으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될지 몰랐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후에 절망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친구와 교정을 거닐며 나눴던 꿈에 대한 대화 덕분이 컸던 것 같아요. 지희야, 너 덕분에 내가 평생 가슴에만 품고 있던 꿈을 이뤘네. 정말 고마워. 소담아, 나도 너 덕분에 그때 죽지 않고 용기 내서 이렇게 내 일 하면서 대표 소리 듣고 살 수 있는 거야.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앞으로 평생 서로 용기 주면서 잘 지내자. 지희와 저는 평생 결혼 안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친으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려서 다시 결혼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기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요. 애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황혼 연애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아이고, 생각만 했는데도 남사스러운 걸 보니 아무래도 그 꿈은 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희나 저나 시궁창에 빠질 뻔했는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세상 밖으로 건져 나와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길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인생의 좌절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모두에게 그 시기가 다를 뿐이죠. 제 이야기를 적다 보니 정말로 지금 제가 이뤄낸 성과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면서 감사함 잊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꼭 행복하세요.